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부의장도 한마디 했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한 속도 조절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Fed Vice Chair Brainerd says it may soon be appropriate to move to slower pace of rate hikes. 네,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연준 2인자로 불리는 레이널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상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만간 늦출 것임을 시사한 건데요.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브레이너드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 FOMC인 다음 달 13일과 14일에 이제는 75bp 금리 인상이 아닌 50bp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특히 10일에 노동부가 공개했던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로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강하고 있다는 낙관이 확산을 하게 되면서 연준의 속도 조절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의 CPI 근원지수는 전월 대비 0.4% 오르는데 그치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이 0.6%를 밑돌기도 했는데요. 근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이 월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수치인 만큼 연준 쪽에서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힘을 실어준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는 겁니다.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게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건데 브레이너드는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 노력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2% 수준까지 낮추는 것은 이 통화정책의 추가 대응 필요성이 아직 여전하다는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따라서 속도 조절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함께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강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긍정론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처음으로 열렸는데 한 3시간 8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에도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iden sees no need for a new Cold War with China after 3-hour meeting with Xi Jinping. 네,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화로운 분위기인 듯 했으나 이 안에서 아직까지는 대립각이 세워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굴을 맞대고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협력을 모색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대만 문제 등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각각 충돌을 피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는 등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평화로운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양국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고 약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보다는 대립적인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북한과 대만과 관련된 사안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추가적인 방어 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이 뚜렷하게 표명을 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반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대만 문제를 놓고는 정면으로 대립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지적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은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면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는 것은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고 멘트를 날리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경제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오고 갔습니다. 이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등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을 두고 설전이 오간 건데 여기서 중국은 미국 쪽에 이는 국제 무역 규칙을 훼손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흐름으로 가게 될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내용들이 오갔는데 협력을 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추가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지금 FTX 사태가 계속해서 좀 번지고 있는데 미국 검찰에서도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CNN 보도 내용이고요. Crypto crisis continues. Here's the latest on the FTX collapse. 네, FTX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검찰 쪽에서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바하마에 이어 미국 검찰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붕괴 사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FTX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FTX가 고객들의 돈을 가상자산 투자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해 빌려줬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FTX와 알라메다를 창업한 이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 경영자는 알라메다가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FTX 고객 자금 100억 달러 상당을 몰래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고객들의 투자금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 대부분의 증권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금지된 행위인데 이 부분에서 의심을 사게 되면서 검찰 쪽에서도 행동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와 관련한 고객 보호 규정이 따로 없지만 공개되지 않은 목적으로 고객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사기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직 검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직 뉴욕 남부연방지검 검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번 조사는 FTX가 투자자들의 자산을 쓰기 위해 그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의 고의적인 거짓말이 있었느냐의 여부로 압축이 된다고 했는데 우선 이런 맥락에서 검찰은 이 뱅크먼 프리드가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FTX는 괜찮고 고객 자산은 안전하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후 삭제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FTX의 사태가 이렇게 많이 번지게 되면서 이제는 바하마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검찰 쪽에서도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FTX의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이 컴투스를 비롯해 이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만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FTX 사태에 대해서도 최근의 소식들 업데이트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